VOA 세계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지역기구 나토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규탄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32개 정상들은 10일 워싱턴 정상선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과 일하는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 등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부터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 발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또 선언문은 나토 가입을 포함한 불가역적 유럽 대서양 통합의 길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지 여부를 놓고 지난 수개월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나토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내년에 433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쟁을 연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관계와 전략적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 공조하는 것은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나토 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은 약 35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2026년부터 독일의 SM-6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0일 워싱턴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성명에서 미국은 2026년부터 다영역 태스크포스의 장거리 활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SM-6 지대공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그리고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첨단 무기 배치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유럽의 통합 억제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전술용 핵폭탄 100여 개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을 지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이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 달려있다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가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는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를 지낸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CNN에 출연해 펠로시 전 의장의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는 아직 후보 사퇴 논의가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1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는 나토 회의에서 북러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국과 나토 국가들 간 방산 협력 등 연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22도, 최고는 23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 러시아 간 무기 거래 등을 규탄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결정적인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안보 위협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상들은 10일 북대서양 이사회 정상회의 후 발표한 워싱턴 정상선언에서 북한과 이란은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 등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포탄 및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화되는 것에도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은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며 러시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전 지구적이고 서로 연결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규탄도 이번 정상선언에 담겼습니다. 정상들은 중국은 이른바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이웃 국가와 유럽 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옐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이번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우리가 전쟁을 연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한 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not doing this because we want to prolong a war. We are doing this because we want to end the war as soon as possible. 이어 푸틴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헌신과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나토 회원국 32개 나라 정상들은 북대서양 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75년간 회원국들은 나토의 보호막 아래에서 성장하고 번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며 나토의 동부 지역에 배치된 전투그룹의 수가 2배로 늘어난 점과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자국 국방비 지출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이상으로 지출한 나라가 9개 나라에서 23개 나라로 늘어난 점을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For 75 years, our nations have grown and prospered behind the NATO shield. Today, 그러면서 이 같은 변화는 우연이 아닌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가 방산산업과 관련해 전시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we have to ask ourselves, what is next? How can we keep making the shield stronger? 특히 러시아는 무기와 군수품, 차량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고 중국과 북한, 이란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 뒤처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개막 이틀째인 이날 오전, 나토 정상들은 공식 입장 행사인 도어 스텝으로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전 9시를 전후해 컨벤션 센터에 속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에서 한국의 역할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war in Ukraine demonstrates how our security is interlinked. Because North Korea is actually one of the main providers of.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안보가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가 유럽의 심장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탄약을 지원하는 주요 공급자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러시아가 그 대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선진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술과 사이버, 정보 등 분야에서 나토와 한국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토 퍼블릭 포럼의 대담 행사에 참여해 인도태평양 나라들의 이번 회의 참석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안보 도전이 서로 연계돼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t's a reflection of the fact of exactly what you said, that these challenges are linked. That our theaters of work together.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감행했을 때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일어섰다며 이는 이러한 도전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나토 이외 국가 정상들은 양자회담 등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토 파트너 자격으로 이번 회의에 초대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양자회담을 한 데 이어 캐나다와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 핀란드 정상과 각각 만났습니다. 또 이날 오후엔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열고 북러 협력 문제와 한일, 미한일 안보 협력 방안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정상들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주관하는 부부 동반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들 정상 내외는 백악관 대계단에서 기념 촬영을 한 뒤 백악관 내부로 입장했습니다. 같은 시각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각각 각국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대상으로 만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토 정상들은 11일 오전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유럽연합 EU와 확대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후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과 일본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러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한일 등 인도 태평양 국가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이번 나토 정상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10일 전날 워싱턴 DC에서 개막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75주년 나토 정상회의에 9가지 주요 목표를 담은 팩트시트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3년 연속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만나 우려가 점증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및 경제관계, 러시아의 방위산업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포함해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간의 증대하는 연결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나토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동지원, 세계 안보에 대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기여 확대, 국경을 초월하는 사이버 및 허위 정보를 포함한 초국가적 도전, 집단적 회복력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나토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4가지 새로운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사이버 방어 협력 강화, 허위 정보에 의한 도전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 전문가 그룹을 통한 인공지능에 대한 참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참여하는 나토 정상회의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 백악관은 나토의 새로운 회원국이 된 핀란드와 스웨덴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로 더 강력하고 활력 있는 견고한 동맹, 우크라이나 지원, 현대화된 억제 및 방어, 보건력 강화, 사이버 방어, 나토의 핵심 과제 전반에서의 여성 평화, 안보 의제 발전 등을 꼽았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보좌관은 9일 미국 상공회의소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최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를 언급하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 등이 러시아를 공짜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무엇을 대가로 제공하는지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세계 다른 지역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러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이 발벗고 나섰다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나라들은 유럽의 자유와 주권, 안보를 수호하고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기 위해 전 세계를 결집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프리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 VOA에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간 협력은 확실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 동맹에 기반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t will certainly enhance deterrence against China and North Korea. But this has been evil. 그러면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국제 안보 환경의 통합이라며 과거엔 항상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했지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로 국제 안보 환경이 통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나토가 중국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한국과 나토 국가들 간 방산 협력 등 연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5개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 포럼에 11일 단독 연사로 나서는 것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찬사라고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인도태평양에서의 우선순위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할 와인스타인 석좌는 하루 전인 10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이는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hows the growing st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world stage. It's also a tribute to President Yoon's leadership. 그러면서 하지만 이는 또한 나토와 한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북러 안보 협력 심화라는 진정한 도전의 신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윤 대통령이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IP4의 협력의 중요성, 미한일 3국 관계의 심화,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류, 민주주의와 법치,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외교와 안보 비전 등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나토 퍼블릭 포럼에서 단독 연사로 나서는 정상은 윤 대통령 외에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총리뿐입니다. 헨리 해거드 웨스트 이그젝 어드바이저스 선임 고문 겸 브뤼셀 자유대학 외교안보 전략센터 선임 연구원은 10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단독 세션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얼마나 큰 화두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러시아가 가장 큰 위협이지만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주요 원동력이 중국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This is really a great time not to bring NATO to the Indo-Pacific, but for Yoon and other leaders from the Indo-Pacific to bring their expertise and experienc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 보좌관을 지낸 해거드 연구원은 윤 대통령과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른 정상들이 중국을 다루는 전문성과 경험, 중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며 나토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연구원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연대하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도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일본 안보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제프리 호농 선임 연구원도 윤 대통령과 IP4 정상들의 나토 회의 참여는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aving AP4 countries work closely with NATO, participate, cooperate, and discuss shows that there is a unified 호농 연구원은 IP4 국가들이 나토와 긴밀히 협력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만 가지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영내 이웃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비슷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중국의 행동에 우려를 가질 뿐 아니라 중국의 도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호낭 연구원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결합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다며 사이버 분야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오랫동안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지만 지난 5년에서 8년 사이 관점의 변화가 생겼다며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격화시키고 안보 우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니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중국의 행동에 대한 공동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니 석자는 한국의 참여가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외교적 연대를 보여준다며 한 지역의 무분별한 침략이 다른 지역, 즉 아시아에서의 침략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견제해야 할 인식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과 허위 정보 퇴치와 같은 공통의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확립된 높은 수준의 동맹 체계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해킹과 정보전 활동 증가 등에 한국과 IP4 국가들, 나토가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크로닌 석자는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여로 북러 협력이 제기하는 도전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KI 소장은 흥미로운 점은 나토가 초기에 인태 지역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중국이었다며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협력 동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과 김정은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이 대응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관심이 모아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책의 기본 전제와 초점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이 오래 지속될수록 북한은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며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also think that South Korea needs to evaluate any additional supply of defense material to Ukraine. 스나이더 소장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위 물자 추가 공급을 고려할 때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물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10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상기하며 한국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인태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무기고를 보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eah, we've realized that our magazines are nearly empty with missiles and ammunition. So we're looking for partners. 클링너 연구원은 우리는 탄창에 미사일과 탄약이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공동 개발, 공동 생산을 위해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한국, 일본 및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군수품 비축량을 늘릴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만 발의 한국 포탄이 미국과 폴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으며 이는 한국의 비축물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새로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 방위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고객과 생산 기반을 크게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한국 대통령이 29년 만에 사령부를 방문한 데 대해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한국 두 나라가 영내 위협에 맞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10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사령부 방문은 우리의 굳건한 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태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양국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고 미한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영내 경쟁국들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이며 공격적이고 기만적인 행위에 맞서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은 지난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이후 29년 만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인태사 장병 700여 명을 만나 격려하고 철통 같은 미한 방위태세를 주문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 동맹의 대들보입니다. 엄중한 국제 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 같은 한미 동맹과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의 불법적 무기 거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힘을 토대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을 관장하는 인태사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 전투사령부 중 가장 넓은 책임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전략적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일 이틀간의 하와이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과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 문제와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이 새 회계년도 국방수권 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8일 2025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의 초안을 본회의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날 본회의 제출과 동시에 공개된 초안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내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상원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범위의 방위 능력을 사용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등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규모의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는 그동안 상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에 계속 명시되어 왔지만 이와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원 초안에는 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관련 계획을 매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위기 및 유사시 미한 간 핵협의 절차와 미한 간 핵 및 전략 계획, 미한 재래식 및 핵통합, 그리고 안보 및 정보 공유 규약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과 예산 등을 명확히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한이 3국 안보 공조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조항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 소통 체계와 협의 및 고위급 관계자 간 관여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탄도미사일 방어, 지난해 8월 미한일이 합의한 다개년 3국 훈련 계획에 따른 3자 안보 협력 훈련 및 기타 활동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재원 및 예산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번 초안에 첨부된 상원 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관한 우려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우주, 핵,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조율과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런 협력은 영내 및 세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영내 안보 역학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러시아의 활동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향후 러시아 군사력에 관한 국방부의 연례 보고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북러 협력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초안에는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가 제안에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 간 핵부담 공유 협정 체결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커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북러 협력 심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상원이 국방수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커 의원은 상원 군사위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국방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건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에 동의한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Our near unanimous support for passage of the NDAA is a sign that we agree on at least one thing. 이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거론하고 이 새로운 그룹은 전례 없이 함께 뭉쳐 서로를 돕고 있다며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척슈모 상원 민주당 대표는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 표결 일정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초안은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붙여지고 이후 하원의 법안과 조율됩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국방수권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과의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매년 새 회기연도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국방수권 법안을 제정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이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확대하는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미 하원 의원과 미국 10여 개 주의 한인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조나선 잭슨 하원 의원은 자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없이 지속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열망을 예속시키려고 한 모든 국가는 자유를 향한 인권에 대한 열망에 결국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든 폭탄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든 대량 살상 무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든 그건 중요치 않다면서 어떤 정부나 정권도 어떤 권력도 궁극적으로 자국민을 억압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의 자국민을 학대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면서 북한 정부를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은 외부 세력이나 외국, 국제 제재 체제가 아니라 자국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greater threat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n how it treats and brutalizes its own people. It's not an external force. 그러면서 거짓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면서 북한은 반드시 자유로워져야 하고 땅에 짓밟힌 진실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의원은 또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이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은 자신의 부모 모두 공산주의를 피해 북한에서 탈출했다면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최악인 공산주의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람들이 미국에 오거나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reedom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everybody comes to United States or they try to escape from communism. 공화당의 버디 카터 하원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을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을 몇 차례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원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적시에 보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embers of Congress need to be educated. So letting us know that families are being torn apart and they need to be put back together. Letting us know that we need report.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만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더 널리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현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정보의 유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북한에서의 잔혹 행위는 끝이 없으며 심지어 K-팝을 들은 청소년을 처형하는 등 잔혹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뿐 아니라 정보에도 굶주리고 있으며 정보 유입 캠페인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실은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평화 통일로 가는 길과 한반도의 모든 긴장이 끝나는 길은 김정은 정권의 종식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are hungry for information. They're hungry for food. They're also hungry for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campaign is key. The truth will set them free. 20년째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한국에서 보내는 대형 풍선에는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 등과 외부 세계의 정보와 진실이 담겼다면서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북한에 타이레놀도 없고 뭐 비타민도 까기 때문에 이 미국 교포분들에게 보내줘서 타이레놀만 해도 7,000통, 뭐 여기다 비타민 C 마스크만 14만 장 보내줬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사랑과 약과 달러, 돈과 진실을 보내줬는데 여기다가 오물 쓰레기를 쏟아부어. 이런 반인류 야만 행위가 어디 있냐고.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UN 회원국들과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단합된 지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전환기 정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탈북민 구출과 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document violations, we must prepare for transitional justice. We must continue to rescue North Korean escapees. We must continue to aid. 이날 집회는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북한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 KCC가 2010년부터 매해 여름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인턴십 컨퍼런스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KCC의 샘 킴 사무총장은 이 행사의 목적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마음속에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자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주민을 억압하는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곳뿐 아니라 각자 지역사회로 돌아가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to implant within the hearts and minds of our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티머시 조 씨는 이날 집회에서 자신이 11살 때 북한에서 목격해야만 했던 한 남자의 공개 총살 장면이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조 씨는 2박 3일간 KCC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얘기해주면서 북한의 잔혹성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많은 걸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들의 손에 우리의 미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m sure they have learned and experienced a lot. These are our future, the future of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nd the democracy of the world. 샌디에이고에서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온 15세의 제인정 양은 조 사무국장의 증언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좌절감이 들었다면서도 나이가 어려서 오늘 방문한 의원분들처럼 큰 영향력은 없지만 조 씨의 증언을 듣고 그가 겪어야 했던 일을 들으니 뭔가 해야겠다는 의욕이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just made me so angry and frustrated and made me want to do something more than I'm doing right now. Like I am young, I don't have like.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11일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9월의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와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과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의미하는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 관여 확대 방안도 긴밀히 모색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 국장은 터너 특사가 탈북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5월 한국 외교부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한반도 정책국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 마련된 양국 국장급 인권협의였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이날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 정권이 수십억 달러를 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가운데 북한 사회에 식량 불안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stematic repression is what allows the Kim regime to continue to develop its weapons program in violation of numero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터너 특사는 조직적 억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점점 도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내 외국인에 대한 납치, 강제 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을 꼽으며 북한이 수십 년간 초국경적인 억압의 역사를 갖고 있고 북한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내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북한 정권은 자국 주민들에 대해 착취와 대중동원, 자원 전용, 해외 강제노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U.S. continues to call on all countries, includ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Russia, to abide by their non-refoulement obligations. 터너 특사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을 기다리는 건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지자체 주관으로 열린 첫 북한인권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해인 점을 기념해 열린 겁니다. 김용호 한국통일부 장관의 포럼 축사 발언 내용입니다. 7월 14일은 북한 이탈 주민법이 시행된 날이자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제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235년 전 깨달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완전하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그들이 처한 인권 상황과 바깥 세계에서 그들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북한 사회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었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증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고 다양한 역사의 공간에 기록으로 남겨 인권 유린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을 보호하라는 한국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제출한 제4차 UPR 권고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면서 한국과 체코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UPR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체코도 중국에 북한 출신 난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최근 탈북민을 보호하라는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해 미국과 유엔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 최종 입장문에서 탈북민 보호 권고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도 10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구의 리 스트로셀 대변인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북한인들이 북송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모든 국가에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지난달 유엔 안보리 연설에서 이사국들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루크 대표는 당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위태로운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 밖에서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Given the precarious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for recognizing international protection needs. 이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속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사람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보고를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종료된 4주기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관련 최종 입장문에서 탈북 난민을 국제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지 말라는 체코와 한국 정부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10일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안타깝게도 모든 국가가 UPR의 모든 권고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특별 절차와 인권단체들의 우려스러운 보고에 이어 탈북 난민 강제 북송 역시 국제사회의 합당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걱정스러운 상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인권 문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전적인 외교 인권 정책에 따라 관련 국제 포럼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코는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한 중국에 대한 4주기 UPR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중국이 탈북민 보호 관련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해 강제 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강제 북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월 중국에 대한 4주기 UPR에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도 최근 BOA에 중국이 자신들의 국제조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re violating their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They are totally dismissing. 숄트 의장은 중국은 탈북민 강제 송환을 확인한 유엔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곤입니다. B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2도, 최고는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2도. 안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9도. 남포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소나기, 최저 21도, 최고 30도. 신의주는 맑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1도. 중강 구름 많고 최저 18, 최고 30. 강계 맑고 최저 19, 최고 3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30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최저 22, 최고 31. 사리원 오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최저 21, 최고 32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맑고 최저 20도, 최고 32도. 신포도 맑고 최저 20, 최고 28. 장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 최저 14도, 최고는 26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8도. 원산 맑고 최저 21도, 최고 30도. 청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6도. 선봉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구름 끼고 최저 18도, 최고 25도. 삼지연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최저 11도, 최고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천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바다 0.5 내지 1.5m. 서해 전 해상 맑고 물결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BOA 방송은 BOA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B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를 통해 BOA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BOA 플러스의 자세한 소개는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교류를 규탄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토 32개 정상들은 10일 워싱턴 정상선언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과 일하는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 등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부터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 발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또 선언문은 나토 가입을 포함한 불가역적인 유럽 대서양 통합의 길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어떻게 표현할지 여부를 놓고 지난 수개월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나토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내년에 433억 달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쟁을 연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한 전쟁을 빨리 끝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는 11일 워싱턴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적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해 나가는 움직임은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뢰와 전략적인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 공조한 것이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나토 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북한 정세 등 최근의 안보와 국제적 과제 중심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은 약 35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지난 5월 26일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2026년부터 독일에 SM-6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11일 워싱턴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성명에서 미국은 2026년부터 다영역 태스크포스의 장거리 활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SM-6 지대공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그리고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첨단 무기 배치는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유럽의 통합 억제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 전술용 핵폭탄 100여 개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을 지낸 민주당 낸시 펠로시 의원이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 달려있다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가 결정을 내리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는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수석 전략가를 지낸 데이비드 엑셀로드는 CNN에 출연해 펠로시 전 의장의 발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는 아직 후보 사퇴 논의가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온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도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루니는 뉴욕타임스 신문 기고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 11월 대선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하원도 이기지 못하고 상원도 뺏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 하원 의원은 모두 9명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인근에 올해 최다 규모의 군용기와 함정을 보내 타이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